네, 안녕하세요. 김승현의 논제 김승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냥 뭐 돌려 말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평론한다고 떠들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보고 평론해달라고 부르는 방송사들도 창피한 줄 아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노영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김민석 후보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본인들만 모르나 봅니다. 이게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보입니다. 일단 감정이 앞서고요. 논리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사건들을 갖다 붙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냥 그 잘못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소신이라고 포장하고요. 반박이라고 떠들긴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되니까 수십 년 전 사건을 들고 온다거나 심지어 그렇게 들고 온 사건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단순히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저기 나와 떠들어서 그건 그냥 본인 평판 문제로 이어지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저랑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점은 언론과 유튜브 시장을 이런 사람들이 장악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평론가들의 평균 수준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 좀 분노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분노를 느끼시기보단 이 사람들의 말하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만 제대로 파악해도 현재 언론과 방송사들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배경 지식부터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을 왜곡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노영희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을 했는지부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작가가 예전에 이건 진짜 내가 솔직히 이 쇼츠는 보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정 한번 보시면서 이 표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엘리트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콤플렉스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콤플렉스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콤플렉스요. 그랬더니 이제 후보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콤플렉스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저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님 가방끈 콤플렉스 있으시죠. 부정을 못하더라. 한 번만 더 볼까요? 저 표정을 한번 무슨 정말 속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건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 전체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악마의 편집을 한 건지 알 수 있어서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도 바로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님 콤플렉스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콤플렉스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콤플렉스요. 그랬더니 이제 후보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콤플렉스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아,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뭐 학생운동 운동권도 하고 글도 잘 쓰고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여기 와서 하고 있겠어요?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하는 거지 뭐하러 제가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까? 근데 왜 후보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제가. 아니 가방끈 짧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법시험 60명 뽑을 때 합격하셨잖아요. 서울법대 출신들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 발언을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당시 후보와 권양숙 여사께 가방끈 컴플렉스가 있지 않냐면서 꼽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표정 얘기를 하면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인상 비평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풀 영상만 봐도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을 했는지 확실하게 인지가 되셨을 겁니다.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노영희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상대의 발언을 편집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소나무당 출신들은 죄다 저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태도와 발언이 더욱 가관입니다. 저는 어제 올라온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특히나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 무조건 안 되고, 혹시나 관련 직을 맡고 있다면 그 직에서 사퇴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 직을 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을 내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사과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과처럼 보이는 입장문을 하나 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사과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저는 그 정상적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절대 소신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발언만 들어봐도 왜 저열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평가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민철 씨보다 프레임 전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보면 쉽습니다. 정상적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판단, 본인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신 절대 안 굽힌다. 그건 소신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고요.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린다. 틀린 게 아니라 상대를 악의적인 편집과 왜곡으로 악마화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변호사 아니신가요? 아무리 법률 검토 중심으로 텍스트를 보는 사람이라 해도 이건 그냥 국어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알 수 있는 맥락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태도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라이브 방송 내내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련 발언이 또 있었는데 이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한 건밖에 없어서 제가 지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정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제가 본인이 왜곡했다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본인들도 그러면 그럼 수준 높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본인이 어떠한 사실을 왜곡한 것과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무슨 상관이죠? 이건 제가 최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뭐 이건 노영희 변호사의 개인 소신이자 평생 살아온 철학이라고 이해하자 치자고요. 그런데 영상 중간에 보니까 아주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나는 김민석 후보 절대 지지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누가 봐도 친석계 스피커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김민석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발언인지 이것도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말하는 거에도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한번 지켜봐요. 한번 지켜보라고요. 정청래 대표 오늘 또 토론에서 그랬죠. 김민석 후보한테 너는 옛날에 노무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같이 그랬죠. 정청래 대표는 뭐 끝까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정동영한테 갔잖아요. 정동영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거 내가 진짜 오늘 한번 깔려다가 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사심이 있어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것으로 보여요? 노무현을 그렇게 죽여놓고 노무현 지켜야 된다고 노사모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더 웃겨요. 노사모는 2019년에 해체됐어요. 예? 그 노사모를 지금 불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모습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집단을 또 이용합니다. 자, 상당히 심각하죠. 이제는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게 저는 노영희 변호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실관계 내지는 시계열적 판단 자체가 틀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뭐라고 했죠? 김민석 후보한테 너는 옛날에 노무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갔다고 했다. 이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이 붙냐?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 보통 사건 변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증거해서 보는 것 중 하나가 날짜와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증거가 남아있으면 그걸 시간과 날짜까지 나오게 해서 아예 영상으로 캡처하기도 하잖아요. 이 두 사건은 나란히 두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가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배신했다고 평가받는 시점은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정몽준 후보와 대선 레이스를 할 때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까? 라고 하는 건 정동영 후보한테 정청래 의원이 붙었던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이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거의 임기 말쯤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쯤에는 당연히 여당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를 준비하는 게 맞고 그 당시 여당에서 정동영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범여권의 차기 주자로 밀어주기 위해서 정동영 대선 캠프에 정청래 의원이 참여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정청래 후보가 정동영계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2007년 대선 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시기는 2009년입니다. 어떻게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어도 민주진영 지지자들이라면 대부분이 검찰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유를 어떻게 정청래
정청래가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는 식으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 도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선은 지켜야죠. 누가 비판하지 말랍니까? 적어도 선은 지키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저열해질 수 있는지 요즘 진짜 개인적으로 실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정청래라는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을 더블 스코어로 당대표로 만들어준 당원들한테도 상처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자와 유권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사모 언급 부분입니다. 좀 이상하고 기괴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떻게 정치권에서 평론을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일단 유시민 작가님 발언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하면 반명이다. 이 인식은 이미 깊게 박혀있는 것 같죠. 그런데 노사모를 좀 이상하게 언급합니다. 노사모들을 동원했다. 노사모를 지금 불러다가 노무현 대통령같이 그 모습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을 또 이용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노사모들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노사모는 어떤 특정 유력주자가 동원한다고 하면 동원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나 보죠. 그리고 노사모를 불러다가 그 집단을 또 이용한다. 이건 어떤 정치인이 이용하려 들면 노사모는 그 이용에 순순히 넘어가는 그런 존재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 이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김민석 후보가 본인 발언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를 우호적으로 보는 스피커가 이런 식의 발언을 여기저기 나와서 하고 다니고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말들도 그렇게 쏟아내고 이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유권자들을 동원된 집단, 이용당하는 집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냐 이겁니다. 특히나 호남권 결과 발표 직전에 이러는 건 김민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엑스맨 역할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저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발언하는 건가? 아무리 평론가가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저렇게 앞뒤 없이 그러는 건 애초에 평론가라는 수식어 자체가 과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겁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자칭 친명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스피커들의 수준이 이렇다는 건데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걸 보고 좋아할까요? 물론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특정인에 대한 혐오 감정은 물론이고 이제는 유권자들까지 마치 동원되고 이용되는 사람들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걸 또 그쪽에선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 그쪽의 인식 평균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서늘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내일은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